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진행되는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의 맹렬 진행자 맹명숙입니다. 그동안 185회까지 팟캐스트로 진행됐던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를 유튜브로 전환했고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이 자리에는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역사 이야기꾼 김학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작 역사 이야기꾼 김학규입니다. 예. 올해가 동작 FM이 탄생한 지 10년입니다. 그동안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는 팟캐스트 185회를 했고 책발간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작구의 역사와 인물을 비롯한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이런 노력의 결과 드디어 낭전동이 유튜브로 재탄생합니다.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유튜브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첫 이야기는 뭘까요? 예, 요즘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심지어는 색깔론을 들고 나온 후보조차도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이야기 유력 후보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에 서거하신 이후 지금 동작구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작구와는 마침 인연도 있는 분이긴 해요. 뭐 그것만이 아니고요. 상당히 인연이 많은데요. 1970년대 야당 정치 지도자 시절에도요. 그 상도동에 있는 유진산 총재를 만나러 오기도 했었고요. 1985년 2.12 총선 그 직전에 미국에서 돌아오잖아요. 2.12 총선 끝나고 나서는 또 김영삼 그 상도동계의 수장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 상도동에 오기도 하고요. 또 그 1987년 대선을 앞두고는요. 그 사당동 철거 지역 여기도 방문해서 또 철거민들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1987년 대선 시기에 그 유명한 보라매 공원 집회 있거든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와서 또 아주 유세도 하고요. 또 1992년 총선 때는요. 이 동작 갑의 박문수 후보, 동작 을의 박실 후보 이런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서 또 동작구를 방문하고요. 또 1995년에도 와요. 그때도 보라매 공원에서 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하고 세기의 대결 벌어지는데요. 이것도 이따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998년 그때 5월 15일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그때 서울 공고를 방문해서 이 일일 교사로 특강을 또 하기도 하죠. 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동작구와 인연이 진짜 많네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1년 그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그리고 1971년 그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1971년까지 이야기로 이제 다 그쳤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재미는 있었어요, 정말. 1971년 대선이 김대중 후보에게는 첫 도전이었던 거고 1997년에 이제 사수 끝에 마침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건데요. 사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1961년 강원도 인제에서 국회의원 처음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사수 끝에. 국회의원도 사수 끝에 당선된 거더라고요. 정말요? 와, 그건 진짜 몰랐는데. 와,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 왠지 사수 징크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럴싸하네요. 이 사수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사수. 요즘은 구수도 나던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TV 토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선 후보 TV 토론이 처음 시작된 것도 1997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바로 그 선거였었고요. 그때 보니까 시청률이 엄청 높아서 55.7%.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그러네요. 와, 세상에. 와, 대단하다. 97년 대선. 근데 생각하니까 이때 그게 있었잖아요. 그 IMF 그렇죠.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기가 터진 직후라서 이 경제 파탄의 책임론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인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는 사태 있었고 토론거리는 정말 충분했네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방송 토론보다는 그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유세하는 그 합동 유세가 좀 흔했다고 들었어요. 뭐 여의도 광장 유세, 뭐 장충당 공원 유세, 뭐 보라매 공원 유세 이런 게 유명했다고 들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합동 유세 형식이었었고요. 대통령 선거는 이제 후보별로
예, 대선 후보 연설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최하는 거였었고요. 그 1987년 그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1로 3김. 와, 1로 3김 오래간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출마했었잖아요. 이 네 후보 중에서 세 후보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이 넘는 군중을 모아놓고 이 연설한 것.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구나. 100만이요? 예. 아니, 이 100만 명이 이렇게 모이면 그 맨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후보 연설이 들렸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장면 아닌가요? 그렇죠. 이 1987년이니까 가능했을 텐데 이때가 이제 6월 민주항쟁 직후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라는 게 직선제로 다시 16년 만에 이게 부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 열기가 정말 대단했었죠. 먼저 이제 11월 29일 날 김대중 후보가 포문을 여는데요. 100만을 동원한 거고요. 처음부터 100만. 근데 김영삼 후보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월 5일 날 일주일 후에 110만 이렇게 동원하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11일 날 이 노태우 후보가 120만을 동원합니다. 120만이요? 야, 점점 군중이 10만 명씩 많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더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전국에서 버스 대절까지 해서 막 동원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처음에 여의도 유세를 시작했던 김대중 후보가 일단은 가장 수적으로 적은데요? 왠지 찝찝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12월 13일 날 바로 보라매 공원에서 이제 유세를 다시 잡는 거죠. 이때 주최 측은 500만. 500만이요? 근데 당시 언론에서는 130만 동원됐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일 많이 모였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김대중 후보도 흐뭇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 보라매 공원 집회가요. 가장 큰 규모의 대선 연설회 이렇게 이제 기록되는 거죠. 어쨌든 대단했네요. 지금 뭐 촛불 그런 시국도 아닌데. 그런데 버스 대절하고 100만 명씩 이렇게 모이게 하고 그러면은 비용이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모이는 것보다 TV 토론이 훨씬 더 효율적이네요. 생각해보니. 그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 선거잖아요. 유튜브가 중요해. 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제 시작인데. 아니, 제가 알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목포에서 사업도 하고 이제 언론사도 이제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어떻게 정치인으로 변모하게 된 거죠? 김대중이 원래 해방정국에서 이 남조선 신민당에 참여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나중에는 또 장인의 권고에 따라서 한민당 입당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출마한 건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데요. 그때는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56년에 가서 민주당이 이제 생기고 그 얼마 후에 이제 민주당에 입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이제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있었던 또 5대 국회의원 선거, 여기에서는 강원도 인제에 출마를 해요. 그런데 이 강원도 인제에서 2차례 출마해서 다 낙선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더군다나 4.19 이후는 분위기가 민주당 분위기였는데 이때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인제가 좀 보수성이 강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 정말요? 그게 문제가 돼서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1961년에. 그게 이제 보궐선거로 하게 되는데 이때 김대중 후보가 네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되는 거죠. 이때였군요. 가만, 근데 61년이라고 하셨죠? 61년이면 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명한 5.16 군사 쿠데타. 참,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5.16 군사 쿠데타 직전에 바로 보궐선거가 있었던 거고요. 거기서 당선됐는데 당선장을 받자마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국회를 이제 해산하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증만 받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이 김대중이 이제 본격적인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은 그래서 그 다음 1963년 선거 거기서 이제 6대 국회의원 선거죠. 이때는 목포에서 출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당선되면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제가 본 그 영화 킹메이커에서도 바로 이때 상황이 잘 그려졌거든요. 그 목포에서의 선거운동. 그런데 김대중이 이때 당선된 후에 그 유명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더라고요. 네. 그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게 뭐 상당 기간 기록으로 남아 있었죠. 네. 1964년 당시인데요. 그때 야당 의원 중에서 자유민주당의 김준현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여기가 폭로 전문 의원이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민주공화당 정권이 한일 기본조약 협상 과정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몰래 들여와서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걸 이제 폭로를 했던 거고요. 공화당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준현 의원 구속동의안 이거를 상정한 거고요. 예. 아니 그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면책 특권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바로 김대중 국회의원이 5시간 19분 동안 이 필리버스터를 했던 거죠. 그렇구나. 결국에는 구속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킨 거죠. 오, 성공했네. 와. 아니 근데 필리버스터 하면 그 우리 국민들은 그 지난 2016년에 그 박근혜 정부가 그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이걸 막으려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9일 동안 하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기록은 깨졌고요. 그렇긴 해도 이 초서원 의원 김대중이 이런 식으로 맹활약해서 결국 1967년 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쭉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1967년도 그런데 만만치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제 목포에서 출마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정희에게 눈엣 가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목포에서 국무회의까지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지역개발 공약 이런 걸 내건 거죠. 그렇구나. 그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그런데도 김대중은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년 후인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심지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까지 하고요. 이때 그 40대 기술의원이 등장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때가 1971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신민당 총재, 여기가 이제 상도동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진산이었는데, 유진산은 이제 본인이 나가고 싶어 했겠죠. 그랬겠네. 당시 원내 총무를 맡고 있었던 김영삼. 여기가 사실은 진산계였어요. 그랬는데, 이 40대 기술원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김대중, 이철승까지 포함해서 이 3인의 그 40대가 등장하면서 이 3파전이 형성된 거죠. 아니 그때 그 김영삼은 진상계라고 했잖아요. 그 총재인 유진산의 지지를 받아서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결선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때 2위가 김대중이었고 그 3위가 이철승이었는데 김대중이 이철승의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은 김영삼을 누르고 신민당의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역전승을 한 거죠. 그렇죠. 바로 이 과정이 킹메이커에서도 또 재밌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후보는 사실 자신이 당연히 될 줄 알았다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당시 상황은 보니까요. 이 삼선개헌을 한 박정희가 또 헌법을 또 바꿔서 대만처럼 이제 총통제를 도입할 거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져 있었던 거잖아요. 영구집권할 거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대중 후보는 이제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그 희망이다.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 결과는 사실 94만 표 정도였죠. 그 차이로 김대중이 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때 선전으로 박정희의 간담은 완전히 그냥 서늘해진 거죠. 선거 부정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은 놀라운 결과였고요. 사실상 김대중의 승리였던 거죠. 또 이제 한 달 후에 바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거든요. 한 달 후에? 당시는 그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선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때 한번 또 신민당이 또 돌풍을 일으켜요. 파란을 일으키는 거죠. 대선에서는 이제 박정희가 승리한 거니까 이제 영구집권을 막으려면 이 개헌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국민들의 이제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민당이 전체 의석에서 45% 정도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당시 상황에서는 놀라운 거고요. 그렇죠.
이 신민당으로서는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다다가 예. 이제 총선 직전에 또 진산파동, 그 유명한 진산파동까지 일어나서 예.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진산파동이요? 예. 그 옛날에 당전정에서 했었잖아요. 예. 예. 이때 신민당 총재 유진산, 그 이전에 이 사쿠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유진산이 이제 상도동에 살고 있었고, 우리 동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영등포 갑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때 영등포 갑은 우리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예. 동작구가 영등포였죠. 근데 유진산이 이제 지역구로 나오면 당연히 당선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자신은 전국구로 나가겠다. 그리고서 이제 젊은 정치 신인 박정훈이라는 사람을 이 영등포 갑에 이제 공천을 한 거예요. 네. 그 영등포 갑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공화당 후보가 이제 장덕진이라는 후보가 이제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 장덕진이 누구냐? 바로 유경수 여사의 언니, 그 유긴순, 그 유긴순의 첫째 사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덕진 당선시키려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구를 팔아먹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이제 논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당시는 천야도.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어서 도시는 야당이 유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등포갑은 유진산이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뭐 총재가 이런 짓을 하니, 이 김대중을 비롯해서 이 신민당에서 이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대중도 그 직전에 이제 대선 후보였으니까, 이제는 이제 최고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보려고 이제 상도동에 그 당시 유진산 집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유진산이 이제 당수직에서 물러나는 식으로 이걸 수습을 하는 거예요. 진산파동이. 그런데 이제 지역구는 여전히 박정훈이 나간 거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장덕진이 이 영등포 갑에서 이 당선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그런 지역구가 된 거죠.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들의 이제 견제 심리 이게 작동하면서 그 거대 야당 신민당이 된 거고요. 이 박정희 정권은 이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박정희는 그 1972년에 가면 이제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좀 현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 유신헌법을 선포를 하는 거고, 국회를 해산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고 이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유명한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건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었느냐면요. 2,359명이 대의원 숫자였었어요. 근데 그 중에 2,357명이 박정희를 찍고요. 2표가 무효표 이렇게 나오면서 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구나. 무효 2표라. 그런데 그 2표 말고 다 박정희를 선택했다는 게 지금 생각으로는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이 김대중의 위기는 박정희의 유신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낭만과 전설의 동작구 첫 방송, 사수 징크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권 도전기는 이렇게 마쳐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